햇볕이 뜨겁습니다. 바람도 숨을 죽이고 그늘 하나 없이 빛만 내리쬐는 한낮처럼 당신의 마음도 지쳐있지는 않으신가요? 사람들은 늘 말합니다. 더 단단해져야 한다. 감정을 다스려야 한다. 지치지 말고 멈추지 말고 계속 나아가야 한다고요.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삶이란 늘 앞으로 달리는 삶이 아니라 자신을 돌볼 줄 아는 삶이라고. 지금 당신이 필요한 건 회복이 아닐지 모릅니다. 그보다 먼저 지쳤다는 사실을 인정해주는 것. 그게 진짜 시작일 수 있습니다. 노자도 말했습니다. 무거운 것을 가볍게 만들려 하지 말고 무거운 줄 아는 게 먼저다. 우리는 지쳤을 때조차 지친 티를 내지 않으려 애씁니다. 오히려 더 웃고 더 바쁘게 움직이고 스스로에게 괜찮아. 이 정도는 할 수 있어라고 말하죠. 그 말은 용기가 아니라 스스로를 외면하는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견딤의 미덕을 강조했지만 그 견딤은 자신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살피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가?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고 있나? 이 질문은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어렵습니다.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항상 누군가를 챙기고 자기 몫을 후순위로 밀어두던 사람. 결국 어느 날 아무 말 없이 모든 걸 잠시 내려놓고 떠났습니다.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나를 챙기지 않으면 아무도 대신 해주지 않는구나 라고. 우리는 잘하려고 애쓰다가 잘 살아내는 법을 잊습니다. 잘해내려는 긴장보다 그저 나를 다정히 바라보는 느슨함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니체는 말했습니다. 넘어지지 않기 위해 몸을 너무 세우면 결국 뿌리가 흔들린다. 오늘 당신은 당신에게 어떤 말을 건넸나요? 혹시 또 조금만 더 참자며 스스로를 밀어붙이고 있지는 않나요? 그럴 땐 이렇게 말해주세요. 나는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어. 지쳐도 괜찮아. 멈춰도 괜찮아. 우리는 언제부터 지쳤다는 말을 입 밖에 꺼내는 것이 약하다는 뜻이 되어버렸을까요? 힘들어. 좀 쉬고 싶어. 이 단순한 말이 왜 그리 어렵고 조심스러워졌는지 당신도 한 번쯤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시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 말했습니다. 관계 안에서 살아가기에 늘 평가와 비교 속에서 자신을 증명하려는 마음이 따라붙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쳤다고 말하는 순간 나는 뒤처지는 사람이라는 불안과 두려움이 함께 따라오는 겁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외부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태도를 자유라 불렀습니다. 그 자유는 타인이 아닌 내 감정에 먼저 진실해지는 데서 시작됩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자신에게 솔직하지 않으면 타인에게도 진실할 수 없다. 지쳤음을 인정하는 것은 도망이 아니라 진짜 용기입니다. 그것은 더 이상 버티지 않겠다는 선언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다짐입니다. 한 중년 남성이 있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회사에서 인정받기 위해 늘 자신을 밀어두고 살아온 사람. 그러다 어느 날 건강이 무너졌고 그제야 그는 말했습니다. 내가 너무 오랫동안 나를 외면하고 있었구나. 삶은 마치 한여름 도로 위의 아지랑이 같습니다. 멀리서 보면 멀쩡해 보이지만 가까이 다가서야 그 위가 얼마나 뜨거운지를 알게 되죠. 당신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그 안에는 차마 드러내지 못한 열기가 고요히 쌓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건 누구의 조언도 해답도 아닙니다. 그저 나는 지금 지쳤어. 그 한 문장을 스스로에게 허락하는 것. 니체는 말했습니다.
자기 안의 불꽃을 인정하지 못하는 자는 늘 타인의 불꽃만 부러워한다. 지친 마음을 감추는 동안 우리는 자꾸만 남과 비교하게 되고 그 비교는 다시 자기 불신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감추지 않는 연습입니다. 숨기지 않고 지친 마음을 그대로 바라보는 것. 오늘 당신 마음의 온도는 어떤가요? 혹시 뜨겁고 눅눅하고 지쳐있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잠시 모든 역할을 내려놓고 이 말만 조용히 속삭여 주세요. 그래, 내가 힘든 것도 지금 나의 일부야. 지친 마음을 안고 휴식을 결심합니다.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음악을 틀고 일정을 미룹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몸은 쉬는데 마음은 더 피곤해질 때가 있죠. 그건 무언가를 내려놓지 않은 채 겉모습만 멈췄기 때문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한 삶을 위해선 내면의 질서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삶이 아무리 바빠도 마음 안에 정리가 되어 있어야 비로소 평온을 느낄 수 있다고요. 내면의 질서를 해치는 것, 그것은 바로 비교와 증명 욕구입니다. 쉬어도 되나? 지금 멈추면 뒤처지진 않을까? 내가 이 정도로 괜찮은 사람인가? 이 질문들이 쉼을 쉼이 아니게 만듭니다. 그 질문들이 남아있는 한 당신의 하루는 멈춘 듯 하면서도 계속 뛰고 있는 셈이죠. 스토아 철학자들은 진짜 자유는 더 이상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라 말했습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확신을 남의 시선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에게서 얻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노자는 말했습니다. 비우면 채워진다. 쉼의 공간을 만들려면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강박부터 내려놓아야 합니다.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여행을 떠났지만 도착한 그곳에서도 일정을 빼곡히 채워 넣었고 결국 돌아오는 길에 더 지쳐 있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쉬려고 떠났는데 왜 더 피곤한 걸까?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멈춘 게 아니라 단지 장소만 바꾼 거였구나. 니체는 말했습니다. 머무는 능력이 없는 자는 어디를 가도 도망 중일 뿐이다. 진짜 쉼은 장소가 아니라 내 마음이 머무는 상태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당신은 어디에 마음을 놓고 계신가요? 혹시 여전히 해야 할 일, 맞춰야 할 기준 속에 마음을 얹어두고 있진 않나요? 쉼이 필요한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 아니라 너무 오래 스스로를 증명하려 애쓴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이 말 한마디를 자신에게 허락해 주세요. 지금 나는 멈춰도 괜찮은 사람이다. 한여름의 뙤약볕 아래서 모든 게 멈춘 듯 보여도 자연은 조용히 다음 계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풀은 느리게 자라고 바다는 천천히 식어가며 구름은 아무 말 없이 제 길을 따라 흘러갑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자연을 거스르지 않으면 삶은 흘러간다. 지친 마음도 그렇습니다. 억지로 끌어올리지 않아도 스스로 흘러가게 두면 서서히 제자리를 찾는 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쳤다는 걸 알면서도 마음을 자꾸만 끌어올리려 하죠. 더 기운 내야 한다고, 더 의욕을 가져야 한다고. 하지만 스토아 철학자들은 말했습니다. 감정은 조절이 아니라 이해로 풀어야 한다. 지친 마음을 회복시키려면 그 마음이 왜 지쳤는지 그 이유를 천천히 들여다보는 일이 먼저입니다. 회복이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이 다 지나가도록 스스로를 기다려주는 일입니다. 장자는 이야기합니다. 새는 하늘을 날고 물고기는 물속을 누빈다. 인간은 마음속을 지나가야 한다. 지친 마음이 회복되는 길은
곧장 위로 솟는 직선이 아니라 자연처럼 둥글고 느리며 되돌아오는 곡선입니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번아웃으로 일을 쉬게 되었고 처음엔 자신이 부서진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고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서야 내가 나를 다시 듣게 됐어요. 회복은 그렇게 눈에 띄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건 느슨해지는 어깨, 조용히 웃을 수 있는 하루, 불쑥 다가오는 향기 한 줄기 속에서 조금씩 찾아옵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가장 어두운 밤이 가장 밝은 별을 보여준다. 지쳐 있다는 건 삶이 나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는 것이 아니라 그 벼랑 앞에서 내가 진짜 원하는 방향을 묻고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마음도 지금 그런 순간을 지나고 있을지 모릅니다. 답답하고 느리지만 그 안에서 새로운 순환이 조용히 시작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회복은 스스로를 믿는 데서 가장 먼저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힘들면 주변에 털어놓으라고, 누군가에게 기대라고요. 하지만 때로는 기댈 사람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내 마음을 편하게 내어놓을 수 없을 때가 있죠. 그럴 때 필요한 건 바로 스스로를 안아주는 힘. 철학자들은 그 힘을 진정한 회복의 첫걸음이라 말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자기 사랑이야말로 모든 윤리의 출발점이라 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늘 불안하다고요. 그 사랑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오늘 하루 자신에게 건네는 짧은 위로 한마디. 그 말이 지친 마음을 조금씩 회복시킵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외부의 조건보다 내면의 상태에 집중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내가 어떤 상태인지 그걸 묻고 받아들이는 일. 그게 철학이 말하는 자기 위로의 시작입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가장 큰 힘은 스스로를 귀히 여기는 데서 나온다. 자기 위로란 자기 연민이 아닙니다. 그건 스스로를 다독이고 지금의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매일 같은 일상 속에서 누구에게도 특별하지 않은 존재처럼 느껴졌죠. 하지만 그녀는 매일 밤 스스로에게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오늘도 잘 버텼어. 너무 애썼어. 괜찮아. 넌 지금도 충분해. 그 말은 누구의 칭찬보다 따뜻했고 누구의 위로보다 깊었습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귀 기울이는 사람은 언젠가 타인의 고통도 진심으로 들을 수 있다. 지친 나를 안아줄 수 있는 사람만이 타인의 상처에도 다정할 수 있습니다. 자기 위로는 결국 세상을 대하는 태도를 부드럽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오늘 당신은 어떤 말로 자신을 안아주셨나요? 혹시 아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면 이 한마디를 꼭 기억해 주세요. 괜찮아, 너니까. 지금 이대로도 충분해. 지친 마음이 회복되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도 쉴 수 없는 마음 때문입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도 머릿속은 시끄럽고 휴식을 가져도 불안한 마음이 들죠. 그건 진짜 쉼이 고요한 환경이 아니라 고요한 내면에서만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외부 환경이 아니라 자기 안의 소음을 먼저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그 소음은 다름 아닌 비교, 불안, 증명 욕구, 타인의 기준에서 비롯된 소리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 지혜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는 무지 때문이 아니라 자기 내면의 소음을 듣지 못해서라 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말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뉴스, 피드, 광고, 타인의 성과, 그 말들 속에서 나를 잃고 내 기준을 잊고
내 감정조차 분간하지 못하게 됩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바람이 멈추면 물결은 제 모습을 드러낸다. 당신 마음의 물결이 거세다면 지금 당신을 흔드는 바람은 무엇인지 먼저 살펴야 합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성실하게 살아왔지만 늘 초조했고 자기 자신이 작아 보였죠. 어느 날 그는 모든 알림을 끄고 단 며칠 동안 디지털로부터 자신을 멀리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비로소 내 생각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 말은 나는 생각을 안 했던 게 아니라 내 생각을 방해받고 있었던 거구나라는 늦은 자각이었습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고요함은 혼자 있는 데서 오지 않는다. 온전히 나에게 집중하는 데서 온다. 지금 당신을 시끄럽게 하는 건 무엇인가요? 어떤 말, 어떤 시선, 어떤 기준이 당신 마음의 평온을 막고 있나요? 그것들을 줄일 수 있다면 당신 안에 다시 잔잔한 물결이 찾아올 것입니다. 평온은 외부가 잠잠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잠잠해지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그 고요함을 방해하는 모든 소리에서 당신을 잠시 놓아주세요. 지쳤을 때 우리는 가장 먼저 이 시간을 의미 없는 정체라 느낍니다. 이렇게 멈춰도 괜찮을까? 나는 지금 도대체 어디쯤 와 있는 걸까? 그 막막함이 버티는 시간을 더 고통스럽게 만들죠. 하지만 철학자들은 그 시간을 멈춤이 아니라 깊어지는 과정이라 말합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겉으론 멈춘 듯 보여도 내면에서는 언제나 변화가 일어난다고 믿었습니다. 모든 성장은 눈에 띄지 않게 아주 천천히 진행된다고요. 노자는 말했습니다. 움직이지 않아도 길은 안으로 깊어진다. 그 말은 가만히 있는 시간이 단순한 무의가 아니라 삶을 아래로 뿌리내리는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실직 후 긴 시간 아무 일도 하지 못한 채 자책과 무기력에 빠졌죠. 하지만 그 시기에 그는 처음으로 매일 아침 산책을 하고 책을 읽고 낙엽이 떨어지는 소리를 제대로 듣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시간을 지나고 나서야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멈춘 게 아니라 내 삶이 조용히 방향을 틀고 있었던 거야. 소크라테스는 가장 중요한 질문은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가 아니라 나는 누구로 존재하고 있는가라고 했습니다. 당신이 지금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그 안에서 생각은 깊어지고 느낌은 단단해지고 존재는 다듬어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진짜 변화는 그 무엇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 자란다. 버티는 시간은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스스로를 믿는 연습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조용히 키우는 일입니다. 당신은 지금 삶의 큰 고요를 지나고 있을 뿐 결코 낭비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마세요. 흙 속에서 뿌리를 내릴 때 꽃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다음 계절을 준비합니다. 지쳐 있을 땐 어떤 말도 쉽게 와닿지 않습니다. 책도 충고도 격려도 오히려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 때가 많죠. 그런데 어느 날 창문 틈으로 들어온 빛 한 줄기, 멀리서 들려온 새소리, 아무 생각 없이 바라본 구름 하나에 갑자기 마음이 풀리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철학자들은 이 조용한 감각의 회복을 아름다움의 힘이라 불렀습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정신적 균형을 회복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자연과 연결되는 시간이라 했습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자연은 가르치지 않지만 늘 지혜를 전한다. 지친 마음이 다시 살아나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건 복잡한 이론이 아니라
단순한 감각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대화를 멈춘 시간엔 항상 걷기를 택했다고 하죠. 그는 자연 속에서 생각과 마음의 결을 다시 정돈했습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번아웃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매일 아침 공원에서 풀잎만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해결되진 않았지만 내 마음이 조금 덜 아프기 시작했어요. 그건 회피가 아니라 감각을 통해 삶을 다시 느끼기 시작한 첫걸음이었습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미는 생존이 아닌 삶을 가능하게 한다. 아름다움은 무언가를 이겨내는 힘이 아니라 무언가를 느끼게 하는 힘입니다. 그 힘은 지친 마음을 다시 삶의 결로 붙잡아 둡니다. 당신은 오늘 무엇을 느끼셨나요? 햇살이 따뜻했는지, 바람이 조금 선선했는지, 꽃이 피었는지, 아니면 아무것도 보지 못했는지. 감각은 삶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솔직한 언어입니다. 그 언어에 귀 기울이면 지쳐있던 마음이 조금씩 말랑해지고 다시 삶에 스며들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무언가를 해결하려 애쓰기보다 그저 작은 아름다움 하나에 머물러 보세요. 지친 마음은 조용히 회복되다가 어느 순간 괜찮다는 말이 진심으로 느껴질 때 비로소 다시 시작됩니다. 그 순간이란 결국 나 자신과 화해하는 순간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좋은 삶이란 외부의 기준에 따르는 삶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목적에 부합하는 삶이라 했습니다. 그 말은 내가 진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에 감동하고 무엇에 상처받는 사람인지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삶입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남을 아는 자는 총명하나 자신을 아는 자는 밝다. 자기 자신과 화해하지 못한 사람은 계속해서 외부에 휘둘리고 타인의 말에 흔들리고 자신을 향한 의심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자기 수용이야말로 모든 철학적 실천의 출발이라 했습니다. 감정을 억누르거나 자신을 몰아세우는 대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태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평생 남의 기대에 맞춰 살며 스스로를 조금 부족한 사람이라 여겼죠. 그는 어느 날 문득 아무도 없는 길을 걷다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나를 나로서 인정하며 살아도 되겠구나. 그 말은 용서가 아니라 자기 존재를 받아들이는 선언이었습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너는 너의 운명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 지친 마음이 완전히 회복되려면 이제는 나 자신에게 그래도 괜찮아라는 말을 진심으로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버텨온 시간도, 주저앉았던 순간도, 잘하려다 놓쳐버린 것들도 모두 나의 일부라는 걸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당신은 어떤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대하고 있나요? 혹시 아직도 좀 더 괜찮은 내가 되어야 스스로를 받아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진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모습 그대로의 당신이 충분히 괜찮습니다. 화해란 완벽한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나를 있는 그대로 끌어안는 일입니다. 길고 더운 여름 한복판을 우리는 함께 걸어왔습니다. 지친 마음의 시작에서 조용한 회복까지 철학자들의 사유를 빌려 당신의 내면을 천천히 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남는 질문 하나. 이제 나는 어떻게 이 평온을 지켜갈 수 있을까?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습니다. 좋은 삶이란 감정의 경류 속에서도 균형을 잃지 않는 삶이라고요. 균형이란 기쁨만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슬픔도 쉼도 멈춤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마음의 평온을 지키기 위해 세 가지를 반복했습니다. 자기 점검, 절제, 그리고 감정에 대한 책임. 그들은 언제나 묻고 또 물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느끼고 있는가? 그 감정은 어디서 시작되었는가? 그 반응은 정말 나의 것이 맞는가? 그 질문은 마음을 조용히 살피는 습관이 되었고, 그 습관은 삶을 덜 흔들리게 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크게 움직이지 않아도 자신의 중심에 머물 수 있다면 그는 자연과 함께 사는 자다. 지친 마음을 지나온 지금 당신도 이제 스스로를 흔들림 없이 지킬 수 있습니다. 평온은 특별한 순간에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선택 속에 머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한숨 대신 깊은 호흡을 택하는 일, 남과 비교하는 대신 어제의 나와 마주하는 일, 무조건 이겨내는 대신 가끔은 그냥 놓아두는 일, 이 모든 것이 당신의 평온을 지켜줄 철학적 태도입니다.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특별한 지혜를 말하진 않았지만 언제나 조용하고 단정한 사람이었죠. 그에게 누군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평온할 수 있나요?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하루에도 몇 번씩 나를 다시 바라보는 연습을 해요. 그 연습이 그를 지치지 않게 만들었고, 그 연습이 삶을 더 깊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삶을 가볍게 견디는 유일한 방법은 그 삶을 깊이 사랑하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견뎌온 마음도, 지금 당신이 만들어갈 하루도 충분히 의미 있고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이제는 조금씩 삶을 사랑할 준비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은 다음 영상을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 자신에게 가장 따뜻한 사람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였습니다.